자, 오늘 언론 보도에서 또 이 대목을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 대장동 패밀리들이 강남에 건물들을 사고 있다. 함께 보시죠. 남모 변호사가 강남에 300억대 건물을 샀다. 그 건물의 사진인 보도되고 있고요. 천화동이 4호지요. 그리고요. 천화동인 5호 정모 회계사 가족이 역시 강남에 173억의 건물을 사들였다라며 해당 언론은 이 건물 사진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천화동인 3호는 김만배 씨의 누나인데 중랑구에 90억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사들인 걸로 추정된다라는 건물 사진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천화동인 7호 배모 씨가 부산에 70억대 건물을 사들였는데 그 건물에는 유명 커피 브랜드가 입점을 해 있다라고도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게 다 무슨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잭팟을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잭팟. 그렇죠. 지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어떤 관계자들이 다시 또 부동산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 뭐 강남구 역삼동이라든지 신사동이라든지 또 어떤 등지에서 서울과 또 부산 같은 곳에 이제 여러 부동산을 다시 대거 매입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결국 뭐 여전히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부동산 또 이제 투자를 하러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전용기 의원 말씀하신 거에 하나 좀 반론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용기 의원님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하나 컨소시엄과 계약을 했을 뿐이다. 그 하나 컨소시엄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계약한 거다. 그리고 나서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떤 구조 속에 들어왔는지 모른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화천동인과 천화동인을 주목하고 있고 언론이 특히나 또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하고 있는 것이냐면 결국 천화동인이라든지 화천대유의 관계사들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와 밀접한 관련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천화동인의 주요 인물의 후배가 실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심사를 또 맡게 되고, 그러니까 양쪽 유착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하나 컨소시엄은 오히려 들러리 순탄 느낌이 강한 거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제기됐던 의혹들이고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도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거기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연 이것이 전혀 관련이 없다. 물론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문제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미리 선을 긋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정익철 변호사님. 다시 이제 저 아까 사진들을 보니까 네네. 일단은 매우 부러운 잭팟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것도 대단한 건데 몇백억짜리 건물을 사고 부산에 또 몇백억 건물을 사는데 거기에 또 스타벅스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유명 커피 브랜드가 입점을 했는데 왜냐면 그 커피 브랜드가 입점하는 거는 상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장 로케이션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그 따박따박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뭐 은행, 저 유명 커피 브랜드, 방송사 이런 것들이 내 건물에 입주를 하면 그 되게 좋은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짜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기 남 변호사님이 저보다도 그 몇 년 후배시더라고요. 나이도 연배도 저보다 어리고. 그런데 지금 그 남 변호사님이 진짜 부럽나 봐요. 정익진 변호사님. 나이 따져본 거 보니까. 산 그 건물이 예. 저희 사무실이랑 되게 가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처에서 보여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저거 보면 저거 남 변호사님 건데 하면서 되게 부러울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근데 저렇게 아니 저게 좀 낡아 보이고 그렇게 오래돼 보이는데 저게 300억이나 하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건물값은 없는 거고 입지예요? 땅값이라는 거죠. 땅값. 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8층인지 10층인지 신축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용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 그 컨소시엄 말씀을 쭉 하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은행이 14%, 국민 IBK, 동양생명이 24%, 하나자산신탁이 5% 이렇게 그 성남의 뜰에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일을 해보니까요. 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의 논리거든요. 계약서는 누가 씁니까? 힘이 센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계약서를 쓰면 대부분의 경우에 을이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은행이 14% 갖고 있으니까 제일 그 대표적이다. 또 하나은행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 계약에 있어서 갑이냐 이걸 갖다가 나타내는 증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돈이거든요.
사후적으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가도록 그 스트럭처가 짜져 있느냐, 그게 그 계약서를 누가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은행 얼마 받아갔습니까? 제가 알지도 못해요. 하나은행 얼마 받아갔는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화천대유나 이런 데에서 얼마 받아갔는지 지금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그 컨소시엄이라고 그 표현이 돼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실질적으로는 화천대유가 좌지우지하고 화천대유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은행이 어떤 데입니까? 돈에 제일 밝은 사람, 뱅커들은 돈에 제일 밝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막 보이는데 그걸 다 포기했다? 그러면 그 하나은행에 이거 했던 사람들은 다 배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상 화천대유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용기 의원께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천대유의 실체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사건을 터뜨리고 대형 게이트를 터뜨려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먼저 밝혀져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오늘 또 전용기 의원의 또 답변들 성실하게 또 준비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